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공수처의 칼끝이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해도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소불위의 검찰수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인 상상을 초월한 권력 사유화로 자신의 일가와 측근, 그리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해왔던 사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을 법한 이들은 검찰 카르텔, 그리고 사법 카르텔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워왔는데요. 같은 사안에 이토록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밀 수 있나 싶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그들에게만 이런 특혜와 특권이 주어져야 하는 걸까요? 단지 법조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이런 네트워크가 변함없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요. 답답함을 넘어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일까요?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또 입건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송 검사가 지휘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공수처는 의심합니다.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이 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을 해서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청장 당시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대검이 나서 변호했다고 의심받아온 이른바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이 건이 실제했던 문건으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문건도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끌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엔 송 검사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에는 지난해 3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윤석열 전 청장 장모 관련 3쪽짜리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대검 직계상 송 검사의 당시 상급자는 단 2명, 윤 전 청장과 대검 차장뿐이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내주고 장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검찰청장 장모를 변호하는 희대의 사건을 벌인 겁니다. 검찰청장의 가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청장의 눈과 귀, 입으로 통하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인데요.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사건 수사 대응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일개 개인의 사건을 대변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일까요?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범죄 피의자인 개인을 검찰청장의 장모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인데요. 관련 검찰 수사와 판결 경과,
사건 관계자의 주장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오보 대응 조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안모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용 대부분이 장모 측 변호인의 주장 위주로 작성돼 문건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데요. 공수처는 장모 대응 문건 관련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지만 수사 개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청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청장에 이어 문건을 작성 지휘한 손준성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사찰 등 두 의혹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밝혀내면 뭐합니까? 공수처는 빨리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왜 이들만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이들은 치외법권 라이센스 소유자인가요? 저는 겁이 납니다. 이들이 진짜 정권을 잡을까봐 말이죠. 이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후보님, 여권에서는 이제 오늘 참배에 두고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민적인 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서 그분의 그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시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에서 전두환 옹호, 개사가 파문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전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했으나 또다시 핵심 질문은 회피하고 넘어가는 등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그의 동문서답은 현안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흡사 속위의 경을 읽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검언유착 희생양으로 꼽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기득권과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배우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방명록에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냥하다시피 한 검찰의 표적 수사,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건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그는 검찰수장 출신 대선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지금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회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문과 경제난 등으로 민심을 크게 잃자 공영방송에 자신의 낙하산 인사를 안치며 언론 장악을 한 데 이어 참여정부 들쑤시기 작전에 나섰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나 기업들이면 사정없이 털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른바 정치검찰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검찰발 언론 프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상징한 대표적인 사례가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였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퇴임 후 농부로 소탈하게 살면서 시민들과 어울리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쓰러뜨린 자들이 바로 그 특수부 검사들과 여기에 유착했던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특수부 검사들의 술법을 10년 뒤 훨씬 더 잔혹하게 썼던 당사자가 바로 같은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 후보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받아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기사 100만 건 언론 프레이하며 멸문지화했던 그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냥 뒤에도 이런 술법은 계속됐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총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이어진 청부 고발 사주 사건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말한 겁니다. 광주에서 전두환 옹호, 개사가 파문에 대해 회피하고 봉하마을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냥한 특수부 검사들의 언론 프레임 만행에 대해 회피한 것은 언론에 한낱 사진을 내보내기 위한 속보이는 정치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침 이날 권양숙 여사가 일정이 있어 만남이 불발됐는데요. 불발이 아니라 거부인 거죠. 저 같아도 그 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